그러면 2022년도 5월 한국로잔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선교적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적 대화를 위해서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장으로 계시는 한충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2차 한충희 목사님 음소거가 됐습니다. 특별히 4차 로잔 대회가 2024년 9월 22일에서 28일간 한국에서 개최되도록 결정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 공동주체로 한국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4년 서울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과 아시아 및 전 세계 교회와 선교 대표들이 시대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새로운 선교 비전과 행동 계획에 대해 귀한 의견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컨텍스트 하에서 변함없는 텍스트, 즉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변화하는 월드에서 변함없는 워드, 즉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차 로잔 대회를 통하여 모든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통일을 준비하며 세계 선교의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가 잘 준비되도록 한국로잔위원회 이재훈 위원장님과 모든 리더십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복음주의 교회라는 주제로 L4 공청회 내용을 분석해 주실 문상철 박사님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토론의 좋은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와 또 2024년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이시며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로잔 선교적 대회 대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 선교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 4차 로잔 대회가 송도에서 열리기로 장소와 기간이 확정이 되었고 또 조직과 준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잔 운동의 중요성은 선교 사역의 방향과 또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의 그 하나됨을 선교적 운동으로 이끌어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시아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선교에 헌신한 헌신의 열정보다도 이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계 교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잔 4차 대회가 아시아 호스팅으로 또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방향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의 경험을 성경적인 시각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세계교회와 함께 나눈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모든 해외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상철 박사님께서 리스닝 콜의 한국 대표로서 국제로잔 리더로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중요한 작업을 해 주셨고 오늘 그 결과를 요약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피드백이고 또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함께 해주신 우리 문상철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이제 케이프타운 서약을 유지영 자매 YLG 한국 YLG 총무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2부 2B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기. 3.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평화. 억압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의와 샬롬에 헌신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는 케이프타운 신앙고백 7장 C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더욱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노예제도와 인신매매. 윌리엄 윌버포스가 대서양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위해 싸우던 200년 전보다 오늘날 전 세계에 더 많은 노예들이 존재합니다. 2,700만 명 정도로 추정. 인도에만 1,500만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하위 카스트 계급을 억압하고 달리트, 인도의 전동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기독교 교회들 자신도 그와 똑같은 형태의 차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예제도 가운데 하나인 카스트 제도에 대항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교회는 자체적으로 자기 내부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부터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진행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이주는 다양한 이유로 전 대륙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성매매를 위한 여성과 아동의 광범위한 노예와 강제 노동과 군 징집을 통한 아동 학대를 낳고 있습니다. A.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인신매매의 악에 대항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예언자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합시다. 여기에는 인신매매를 촉진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노예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향해 우리 아이들을 자유케 해달라, 우리 여성들을 자유케 해달라,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빈곤.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조적인 경제 정의와 개인적인 긍휼과 존중, 관대함, 이 둘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이 행한 선교의 모습처럼 이러한 폭넓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선교 전략과 실천에 더욱더 통합되어감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가 지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위해 제시해 놓은 중대한 기회를 인식합시다. 우리는 정부를 향해 이것을 옹호하고 이것을 성취하려는 미가 챌린지와 같은 노력에 참여할 것을 교회들에게 요청합니다. C. 과도한 부와 탐욕에 맞서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음을 용기 있게 선포합시다. 복음은 소비주의라는 만연한 우상숭배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탐욕이 빈곤을 고착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이 회개의 부르심에 응한 부자들을 포용하고 용서의 은혜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의 친교로 이들을 초청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4. 장애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평화. 6억이 넘는 장애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소수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최저 개발국에 살고 있으며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에 속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그들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애로이지만 사회의 태도, 불의, 그리고 여러 자원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또한 그들이 장애를 경험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은 의료 혜택이나 사회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와 교회가 이들을 포용하고 평등하게 대하도록 이들과 가족들과 돌보는 자들 곁에서 싸우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상호 간의 우정과 존경과 사랑과 정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A. 문화적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일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섭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에 사용하실 수 있는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섬길 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섬김을 받는 것에도 헌신합니다. B. 우리는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선교를 고려할 뿐 아니라 장애인 신자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선교적 소명을 수행하도록 그들의 소명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그들을 격려할 것을 권면합니다. C. 우리는 너무 많은 장애인이 장애의 원인이 개인적인 죄, 믿음의 부족, 혹은 치유받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들어온 데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것을 보편적 진리로 가르친다는 말을 부정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은 목회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른 장벽들에다가 죄책감과 좌절감을 부과할 뿐입니다. D.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을 장애인을 위한 포용과 평등의 장소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며 사회에게 장애인의 편에 서서 편견에 저항하고 그들의 필요를 변호하는 데 헌신합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로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로잔대 한국 개최 공식 발표가 의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2일서부터 5월 4일까지 국제 로잔 리더십과 또한 아시아 한국 리더십들이 모여서 2024년도 50주년 제4차 로잔 대회를 인천 송도의 컨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22일 주일 저녁서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5월 30일 다음 월요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로잔 목회자 1일 컨퍼런스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립니다. 목회자들을 로잔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6월 8일 한국 로잔 이사회가 4차 로잔 대회 개최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적 대화는 9월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상철 박사님께서 글로컬과 로컬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복음주의 교회 제4차 로잔 대회를 위한 리스닝 콜입니다. 공청회 내용을 분석하는데 제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리스닝 콜이 있고 또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가운데서 리스닝 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로잔 운동의 12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결집을 해서 어떤 부상하는 이슈들이 있고 어떠한 갭이 있고 어떠한 도전들이 있는가를 분석해 놓은 내용입니다. 문상철 박사님께서는 오랫동안 한국선교연구원 원장으로 심을 하시면서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현재는 카리스 교차문화연구원 원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상철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문상철 박사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복음주의 운동, 특별히 로잔 운동이
더 광범위하게 연대해서 진행되고 또 발전하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보고서의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운동의 지도자들이 국제적으로 결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또 전문 분야별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별로는 세계 12개 권역별로 가상 모임을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별로는 이슈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요.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지도자 모임, YLGen 모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제게 연락이 와서 이 퀄리테이티브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보고서를 써줄 수 있냐 해서 제가 내용을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배경을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여겼고,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해서 약 2개월간 분석을 하고 또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후 이제 저희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리스닝 팀이 중간에 구성이 되어서 우리 팀 속에서 일본 선교학견 에이코 타카메자와 박사와 제가 공동 리더를 맡으면서 또 팀 속에서 팀의 활동으로 작업을 한 것이 제 초안에 대한 여러 검토 작업, 또 피드백을 또 받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수정판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고, 최종 버전에 팀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로잔 지도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전체 6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요약문이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 의견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질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퀄리테이티브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시어리, 근거 이론의 방식을 따랐고, 근거 이론도 또 몇 갈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캐시 찰머스의 구성주의 방식을 따라서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코딩으로 많이 정리가 되는데, 1차 코딩은 발언한 내용 전체를 행별로 한 줄 한 줄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하는 분석, 이어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포커스드 코딩의 단계를 거쳤고, 그리고 이론적 코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론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코딩과 분석은 QDA 소프트웨어인 NVivo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또 사용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고 이 전체적인 이 공청회 내용은 크게 5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상 대명령 대위임령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갭이 뭐냐,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기회들은 뭐냐, 어떤 점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나, 어떤 혁신이 마련되고 있나, 어떤 경험한 것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어떤 분야에 더 많이 협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가, 연구 필요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공청회가 진행이 되었고, 그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요약한
이 보고서들이 주어져서 제가 그것을 분석한 거였습니다. 먼저 세계 지역별로 권역별로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을 때요. 먼저 단어 빈도 분석, 엠비버 소프트웨어가 단어 빈도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해냈는데요. 살펴보면 전체 이 권역별 보고서에서 단어 사용수가 42,171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분량이 길었던 것은 북미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것은 남태평양 지역의 보고였습니다. 많이 사용된 단어 빈도를 봤을 때 교회 단수와 복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12개 권역에 다 빈번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교, 역시 미션스, 단수 복수 형태로 광범위한 개념의 선교와 또 선교의 실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 선교에 대한 관심 아주 폭넓게 다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ed, 동사와 또 명사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필요, 어떤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필요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 또 세계의 필요, 또 글로벌한 필요, 사회적 필요, 문화적 주제,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업의 필요, 크리스찬, 또 지도자,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 이해할 필요, 복음을 전할 필요, 동원해야 될 필요, 젊은 세대와 관련된 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할 필요도 많이 강조가 되었고, 또 리서치라는 단어가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서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 빈도를 이 word cloud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주제들을 분석해 봤을 때 주제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요약해 보았을 때 역시 북미 참가자들이 가장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언급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2개 권역에 있어서 다루어진 주제는 285개의 주제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권역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만 해도 86개, 그리고 56개는 4개 이상의 권역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고, 그리고 35개 주제는 5권역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토의 질문 1과 관련해서 갭과 기회에 대한, 남은 기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자도의 필요가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렇게 빈번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19번이나 제자도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 전도 이상으로 제자도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 그리고 제자도가 많은 공동체에 있어서 강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북미와 동남아 토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 권역에서는 젊은 세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자 훈련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젊은 세대에게 전도를 할 필요가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9개 권역에서 15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한 아주 중요한 표현은 21세기 사람들이 20세기에
세워지고 20세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를 보다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이렇게 잘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또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1:1 멘토링을 할 필요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연대에 대해서 또한 많은 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카리브해 권역에서는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얕은 것 같다. 너무 피상적인 것 같다. 교회 안에 사랑과 일치성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고, 교회들이 그 연합된 가운데 또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교파적인 연합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런 연합과 협업이 그 지역에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리더십에 있어서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개 권역에서 6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양성 속에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서구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다수 세계 지도자들도 더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외부 세계와 바깥 세계와 충분히 서로 연관을 맺고 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단절되었다는 것을 중요한 갭으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잘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더 잘 개입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이 미전도 종족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런가 하면 많은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LGBTQ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또한 가져야 된다. 또 데프 커뮤니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전쟁과 무슬림들 대상으로 전도할 필요가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 그리고 환경의 위기와 또 환경을 돌보는 필요에 대해서도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타문화 선교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특별히 EPSA는 아프리카에서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지역인데요. 또 구체적으로 교회들이 너무 내부지향적이고 바깥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글로벌 미션에 잘 참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상황화의 부족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그리고 일터에서 정말 세속 공간으로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사역할 필요를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자유에 대한 언급, 젊은이 사역에 대한 언급, 카운슬링 필요, 디아스포라와 이민자들에 대한 사역, 리더십 개발에 대한 내용, 명목주의, 세속주의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있느냐 하는 거죠. 먼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해서, 매체를 사용해서 사회감으로써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 12개 전체 권역에서 27번이나 언급을 해서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의 사용을 해서 사회적 진전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정부가 사회에 대해서 억압적인 지역에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코비드-19도
좀 변장된 축복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고 사역적으로 도약이 이루어지는 면도 같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혁신이 개인적이고 또 인간적인 어떤 연결의 노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서 개인적이고 또 대면해서 하는 노력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북미 참가자들은 혁신의 그 기회와 위기를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생적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회로 보고 감사하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고미맘이라든지 또 미션 차이나 운동이 언급이 됐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도약이 일어나고 있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이 유튜브를 통해서 되고 있어서 또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부분 구체적인 예가 있고 다른 예들도 다뤄졌습니다. 그 밖에 교회들이 더 많이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 유라시아 지역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조짐인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토의 질문은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강조되었는데 먼저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교회 사이에 교회와 또 페라철치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젊은 세대와의 협업, 세대 간의 협업, 비복음주의자들과도 협업해야 된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많았고 이런 가운데 폴리센트리즘, 서구 중심이 아니라 다극적인 그런 어떤 방식의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로잔이 하나의 협업의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또한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극적인 다중심적인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수 세계로부터 많이 표출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연대하고 그래서 파트너십을 하고 협업을 할 필요를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토의 질문은 이제 연구 필요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진 주제인데 먼저 디아스포라와 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또 7개 권역에서 다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 세계관, 또 사회 구조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누군가 연구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별히 기술적인 영향도 다루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방이 되었을 때 제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 팬데믹의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면 좋겠다. 또 미전도 종족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필요하다. 신학의 상황화에 대한 연구, 또 교회 성장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미 지역 토론에서는 아시아와 히스패닉의 교회들은 성장하는데 또 다른 배경의 교회들은 정체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교회 사역과 또 전도 사역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교회의 협업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협업을 잘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Z세대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연구를 해서 국제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에 대한 연구가 글로벌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얘기가 국제적으로 나왔었는데 한국 상황은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연구, 어떤 리더십이 효과적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울 것인가?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다뤄졌고 연구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연구 주제들을 다루면 좋겠다. 이 연구 노력을 자생적으로 하면 좋겠다. 외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연구를 많이 하면 좋겠다. 연구 결과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연구 방법론을 훈련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는가? Z세대, 젊은 세대 귀 기울이면 좋겠고, 성령님께 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의견.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신자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의견도 귀를 기울이고, 서로 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학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생적인 사람, 정치 지도자 등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문 분야별로 모인 이슈 네트워크 의견을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상당 부분은 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지나갑니다. 총 사용된 단어가 62,000 정도 되는 단어였습니다. 역시 교회라는 단어, 사람들에 대한 관심, 필요, 또 특별히 미디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매체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협업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리서치, 세계, 글로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강조되었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디어라는 단어, 협업이라는 단어가 좀 더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예, 주제들을 분석해 봤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첫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역시 제자도의 필요, 제자 훈련의 필요성이 공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인발브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아주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연합에 대한 내용 역시 공통적으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좀 인정해주면 좋겠다,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지역별 모임에서는 별로 안 나왔는데 이슈네트워크 토의에서는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교회 이해와 수용이 아쉽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사역자들 모임, 그런 곳에서 의견들이 나왔고요. 총체적 관점이 부족하다 하는 의견들이 또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모임에서는, 젊은 지도자 모임에서는 이 성과 속의 구분의 이분법에 대해서 토의하고 통합적인 이해를 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상황의 부족에 대해서도 다루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외부 세계와 연관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의견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의 훈련 이슈가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랄리티, 구어 사역을 하는 그런 특수사역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현재의 기술과 매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했고, 비전과 신뢰가 부족하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고,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필요, 언어적인 장벽과 성경 번역의 필요, 반기독교적인 법률 제정과 정치에 대한 것도 다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공히 강조가 되었고요. 사역에 브렉스루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고 텐트 메이킹을 하고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복원 사역을 하고 예술 사역을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브렉스루가 일어나고 어린이 사역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들이 더 깨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한편 같이 했습니다. 교회들이 더 많이 깨어나고 있고 옆 방식을 좀 탈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연구 분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선교와 기도와 연구가 결합이 되어는 그런 어떤 각성이 있다. 텐트 메이킹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와 지도자들이 더 연대한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하는 것이 또한 여러 분야별 모임에서 강조가 됐습니다. 자생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더 적합하게 사역하는 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브렉스루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역시 또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문 분야에서도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자니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했고, 로자니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그렇게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다루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정보를 잘 공유할 필요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의즘과 관련해서는 베스트 프랙티스,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연구해서 발표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 분야도 사역 분야에도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 좋겠다. 경험적 연구, 그러니까 설문조사나 또 인터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1차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경험적 연구가 더 많이 지면 좋겠다. 그리고 전도 사역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된다. UPG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된다. 모금과 또 펀딩 소스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되면 좋겠다. Z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 코비드-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연구, 현재 이슈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의 상황화에 대한 이슈, 연구의 부족, 학문적인 연구만 하지 말고 연구 결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역시 젠지롤에 대한 연구, 젊은 세대들에 대한 연구, 이것이 강조되었고, 다수 세계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의견을 기울이면 좋겠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 현지인들에 대한 경청,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부분 반복됩니다. 여성, 성령님께 귀 기울이자, 비신자, 타종교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귀 기울이자, 또 사업가들에게 귀 기울이자,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귀 기울이자 하는 의견들이 상당 부분은 반복되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취합해보고 이론적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10만 단어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역시 교회란 단어, 또 사람이란 단어, 니드라는 단어, 매체, 연구, 월드, 글로벌, 협업, 이런 함께, 지도자, 새로운 이란 단어도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G세대 등 젊은 세대 강조가 됐고, 세대라는 언급, 전체적으로 워드 클라우드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주제들을 분석해 봤을 때 특별히 어떤 패턴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된 주제는 391개의 주제로 전체 내용이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질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 116개, 두 번째는 23개, 세 번째는 20개, 네 번째는 76개 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76개, 네 번째가 156개, 세 번째가 20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391개의 주제 중에서 4번 이상의 모임에서 반복된 것이 115개, 그리고 20개 이상의 10개 이상의 모임에서 반복된 주제는 38개, 그리고 6개 주제는 20개 이상의 모임에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6개 주제는 협업의 필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사회가자. 그 다음에 젠지 젊은 세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제자도가 필요하다. 사랑과 연합, 파트너십, 또 사회계 돌파구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반복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협업의 필요는 전체 36개 그룹에서 모두가 다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 협업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글로벌한 보편적인 강조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봤을 때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세대가 바뀌면서 더 많이 강조가 되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5번 이상의 모임에서 5개 이상의 모임에서 반복이 된 주제 총 102개는 그렇게 집중 코드로 간주가 되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그 주제들은 첫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런 주제들이 순서대로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제자도의 필요, 사랑과 그 다음에 연합과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더 인발브 시킬 필요, 교회가 바깥 세상과 더 많이 인게이지하지 않는다, 상황화 부족하다, 미전도정적 선교, 젊은 세대에 대한 전도의 필요, 자원의 부족, 사역자와 지도자의 훈련, 반기독교적인 법률 제정과 정치,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과 성경 번역, 이런 순서대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의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핵심 주제들 중심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브레이크스루, 그리고 사역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교회들이 더 많이 깨어나고 있다, 교회와 지도자들이 더 연대한다, 자생적 선교운동이 일어난다, 더 열린 것 같다, 더 사역의 기회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그릇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 핵심적으로 반복된 주제는 협업의 필요, 로자는 플랫폼을 쓰자,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토의 질문 관련해서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사회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연구, 경험적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사회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코비드-19 팬데믹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신학의 상황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젠지와 젊은 세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전도 사역에 대한 연구, 리더십에 대한 연구, 연구의 필요에 대한 것,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할 필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 어떤 사람의 더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역시 젠지와 젊은 세대,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풀뿌리 차원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울일 필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 기울일 필요, 목회자, 교회 지도자, 다수세계 지도자, 현지인, 자생적인 사람, 서로 또 비신자와 타종교 신자, 그 다음에 학자들, 디아스포라와 이민자, 다른 네트워크의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 귀 기울이자 하는 내용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보고 이론적인 논의를 했을 때 첫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하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법률 제정과 그 다음에 그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가 되었고, 비전도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강조해야 되고, 또 언어적인 장벽과 성경 번역, 상황화 젊은 세대, 또 제자도 훈련의 필요,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강조가 되어 왔지만 이 시점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필요를 더 많이 강조했는데, 이런 필요들을 강조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좀
paradigmatic change,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자 하는 의견보다는 토마스 쿤 의견이 그런 거죠. 그것보다는 레리 로던 방식으로 어떤 축적된 가운데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겉으로 패러디그매틱 체인지라고 여겨지지만 자세히 보면은 꾸준히 축적이 되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레리 로단이라는 과학 철학자의 의견이잖아요. 폴 리버트 박사님도 이번에 이론을 아주 중시했는데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사역의 필요를 이해하고 또 변화를 시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비연속적인 변화 추구 방식보다는 여러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을 공고히 하면서 아주 좋은 균형감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이해가 많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토의 질문, 브렉트루와 혁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사회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 안에 어떤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더 많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연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생적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사역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눠지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강조되었습니다. 세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로잔 운동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연합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로잔 운동에 대한 신뢰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졌고 또 그만큼 기대가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로잔 운동이 콜래보레이션을 일으키는 하나의 촉진자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잔이 복음주의 사회를 글로벌하게 잘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트 하도록 잘 조정을 하면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 토의 질문, 리서치 필요에 대해서는 역시 미전도 종족, 선교, 코비드-19 팬데믹, 젠지, 그리고 연구의 필요, 연구 결과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꾸준히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아주 사변적인 연구보다는 정말 어떤 선교적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더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장 지향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토의 질문,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나. 역시 전체적으로 젠지열, 그다음에 다수세계 지도자, 그다음에 뿔뿔이 차원의 사람들에게 또한 비신자 타종교회 신자들, 학자들의 의견,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어떤 보편적인 방법 그것을 배제하자는 의견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그다음에 성경의 가르침 속에 있는 이해를 잘 통합하자는 의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의 목소리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충실할 필요와 또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을 또 강조하고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냥 아주 독불장군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의 공동체적인 노력으로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자. 함께
성령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해석학적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해석학적 공동체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그래서 함께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는 의견으로 제가 정리가 되었고 그것이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갭과 도전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환경에 있어서 변화가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사역 방식에 적응할 필요, 이 사역의 조건이 달라지는데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에 대해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 이슈와 도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각성했기 때문에 생긴 효과라고 생각해요. 제가 변화에 대한 이 경영학 책을 오래 계속 읽어왔는데요. 변화 이끌어가기 위해서 잘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변화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항상 저항이 있어요. 사역자들도 변화에 대한 저항이 누구 못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 사용하자 그러면은 그거 대안이 못 된다 그러고 기존 방식으로 해야 된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때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항상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그런지 그런 저항하는 마인드, 균형을 맞추는 면은 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역 상황에 적응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갭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도전이 있다고 비관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사역에 어떤 전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균형 있게 얘기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혁신적인 사역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있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컬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도 세계적인 글로벌 상황을 함께 생각하는 그 합치면 글로컬라이제이션이죠. 글로컬화가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또 깊이 있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상황에는 이제 대외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상황을 또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이렇게 이게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면서 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다른 상황에서는 로컬 상황만 생각하기도 벅찬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글로벌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급속도로 사역에 있어서 어떤 현실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는 더 많이 이 글로컬 상황에 적응하면서 더 많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을 잘 통합해서 조화시키면서 사역할 필요가 더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이 있다는 인식이 많이 공유가 되었고 또 특별히 이 사일로 멘탈리티, 의역하면 우물한 개구리 방식의 멘탈리티를 극복하고 폭넓게 글로벌 차원에서 연대하면서 사역할 필요 많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공동체 안에 유니티에 대한, 연합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많이 강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교단별로도 또 세대별로도 이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 바람들이 많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에 대한 것은 성경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다양성에서 이렇게 함께 공유되어야 될 그런 사역 철학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4차 로잔 대회 2024년 송도에서 열릴
이 4차 대회를 염두에 둘 때 그것이 하나의 글로벌한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역들이 더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로잔 운동이 그런 것을 잘 오케스트레이트 하면 좋겠다. 다양성을 잘 이해하면서 튜닝을 해서 오케스트레이트 하면 좋겠다. 잘 조화시키면서 주의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 발언들이 많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도 4차 대회가 많이 다루어주면서 로잔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이끌어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또한 멀티이어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한 번의 대회로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다년간의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이렇게 그런 전략적인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청회 내용을 보았을 때도 이 이슈가 챌린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4차 대회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되지 않고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뤄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그 이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중심적인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한 나라 중심이 아니라 한 대륙 중심이 아니라 다 중심적인 접근법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 세계 이슈가 권역별로 다르고 또 분야별로 다르고 그 다양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폴리센트릭한 어프로치가 타당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청회를 열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리스닝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리더십에 있어서 저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 비유가 있죠. 로빈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하늘만 날려고 하면은 굶어 죽어요. 땅에 내려와요. 땅에 내려와서 땅 속에 소리를 듣습니다. 땅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지렁이를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려와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항상 뜨려고 항상 날려고 하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시작을 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3차 대회를 앞두고도 나름대로 의견 수렴하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전 세계를 다루면서 이 리스닝 노력을 했다는 것이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제가 이 데이터를 읽으면서 여러 번 읽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하면서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수업대로 분석해서 또 읽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보배로운 말들이다. 보배로운 의견들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정은요. 우리 글로벌 리스닝 팀에서 하반기에 이거는 이제 권역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진행된 권역에서 보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못한 면이 있다는 걸 느끼고 우리 팀원들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이 되면 하반기에는 몇몇 나라 단위로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언어로 나라 단위로 자유롭게 전체 나라를 못하죠. 그래도 한 열 몇 나라 단위로 그렇게 현지어로 나라 말로 로컬 언어로 그렇게 리스닝을 더 해서 분석을 해서 또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 글로벌 리스닝 팀에서 이제 양적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퀄리테이티브 어프로치를 했고 앞으로는 쿼니테이티브 서베이를 해서 글로벌하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설문지를 제작을 하고 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접속을 해서 의견을 내도록 해서 이 연구가 이 앞서 리스닝 코어는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토의는 못한 면이 있습니다. 쭉 펼쳤어요. 다양한 주제들을 쭉 펼쳤고 저는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강조가 되는 주제들이 뭔가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루고 앞으로는 하나의 스파이럴 과정으로 나선형 과정으로 더 다음 단계 리스닝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에 약속된 성령님의 약속,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역에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도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사역의 창의성과 혁신도 모든 창의성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이루신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가 반지성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의존한다고 해서 더 연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연구 분야 사람이니까 연구와 관련하면 세계적으로 서구 배경의 연구단체들은 지난 몇 년간 문을 많이 닫아왔어요. 그리고 서구 연구, 선교 연구자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크고 그 공백을 한국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구 분야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의 전환을 하면서 국제적인 역할을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인도를 받았는데 실제로 로잔에서 이런 요청을 해오고 해서 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고 오늘 나눈 내용이 그런 내용의 하나를 나눴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앞으로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길 바라고 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상철 박사님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수고하신 문상철 박사님 더욱더 잘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리스닝 콜을 저도 한 2번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한 그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라운드 티어리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종류의 코딩을 통해서 핵심 단어들과 또한 그 갭스 앤 챌린지들 분석해내는 귀한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리스닝 콜 그룹들이 4차 로잔 대회를 위한 어떤 그 선교학적인 신학적인 틀들을 마련해서 4차 로잔 대회의 컨그레스 다큐멘트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신학자들의 몫이고 또 전문적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꽤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일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그룹 토의 시간입니다. 2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 문상철 박사님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지금 9시 49분인데 2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선 목사님 그룹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한 분이 리더를 맡아가지고 3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10시 10분에 들어와서 20분 동안 전체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철 박사님. 예. 자, 지금 먼저 앞에서
채팅방에 나온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주상락 박사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적 연구 코딩 작업 아주 임프레시브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코딩을 통해 얻으신 서브 카테고리와 카테고리를 잘 정리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질문은 그 카테고리들을 고려한 메인 스토리 라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메인 스토리 라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스토리 라인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있는데 그라운드 티어리에서 스트라우스 앤 콜빈 방식에서는 스토리 라인을 많이 강조하고 또 스토리 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전개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비판이 많은 것은 스토리 라인이 전체 데이터에서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일반화함으로써 다른 디테일한 면, 다른 또 복잡한 면들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참화서 방식이나 다른 방식에서 특히 클레이서 이렇게 추종자들은 많이 비판하죠. 그래서 저는 스토리라인 방식을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의 어떤 그 섬세한 면, 세밀한 면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못 다루기 때문에 스토리라인 방식을 제가 추천하지 않고 스트라우스 콜빈 방식을 제가 잘 채택하지 않고 채택해도 부분적으로만 채택합니다. 근데 스토리라인 방식이 있다면 제가 맨 나중에 말씀드린 글로벌 신테티스 부분이 스토리라인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어떤 그 토의 주제 자체가 5개나 되고 다양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단일 스토리라인으로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 토의 질문별로 그렇게 나름대로 요약된 내용을 합성해서 한 것이 나중 부분입니다. 제가 보고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다룬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스토리라인의 일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입니다. 예, 잘 답해 주셨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리스닝 콜에 참여해서 좀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웹슨 챌린지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상황화도 나오고 또 미전도 종족에 대한 것도 나오고 제자도 훈련 제자도도 나오긴 나왔지만은 본질적인 그 교회의 본질로서의 복음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물론 추후에 ongoing research나 또 listening call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이 보강이 되고 컨그레스 다큐멘트로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이 잘 담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너무 코비드 19이라든가 세계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쪽으로 너무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면서 복음주의의 좀 전형적인 스타일인 급격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원하지 않고 점진적인 변화의 물결을 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분들 제 그냥 코멘트였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시죠. 자, 여기에 한 분이 발표에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잠깐 인정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셔도 이 내용이 뭐 포괄적인 내용이 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토의 질문 자체가 5가지로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다 다룰 수 없었다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 지적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대한 강조가 좀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패밀리 이슈와 필요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기도를 왜 그렇게 강조를 안 했느냐 하는 분들이 있고 다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의 질문 자체가 구체적인 질문으로 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빠뜨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앞으로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선교나 선교사에 대해서도 뭐 워드 분석하는 데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선교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조수아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Multi-year Polycentric Approach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번 리스닝 콜에서 제기된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폴리센트릭 어프로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먼저 폴리센트릭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그 많은 그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묻는 토의 질문에서 그 다수 세계, 웨스턴 중심이 아니라 머저리티 월드 리더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 그런 인식이 이제는 많이 그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턴 중심이 아니라 머저리티 월드를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과거에는 좀 새로운 주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흔쾌히 다 공감하는 그런 의견보다 비서구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될 만큼 서구 지도자들 속에서는 정서적으로까지 정말 온전히 이렇게 동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여전히 좀 이렇게 서구 중심적인 것이 은근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 리스닝 콜에서는 정말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정말 다중심적인 폴리센트릭한 어떤 이해가 이제는 거의 당연시되고 자연스럽게 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정말 이 비서구권의 다수 세계의 지도자들이 좀 더 영어에 좀 더 익숙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좀 노력을 하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와서 세대가 바뀌면서 또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하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보편화된 주장이라 생각하고, 멀티이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시대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변화가 느릴 때는 정말 뭐 몇십 년에 한번 대회 열어서 그 주제들을 한번 다루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변화의 페이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루는 필요는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런 의견들이 또 직간접적으로 많이 표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로잔의 하나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의견도, 그것이 대회에 있을 때만 플랫폼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ongoing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많이 기대한 거였거든요. 평상시에도 로잔을 통해서 그런 협업에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토의하면 좋겠다는 의견, 그것이 이제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많이 얘기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 대태에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1974년도 시작할 때 존 스타트가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로잔은 운동으로서의 ongoing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꺼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다라고 하는 서구 중심적인 그 신학과 선교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비서구 혹은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머저리티 월드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잔 운동 자체가 굉장히 미국 중심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폴리센트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2050년까지 다양한 프로세스를 위해서 비서구의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여기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철호 선교사님 질문입니다. 처음에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반응을 한 사람들이 북미 쪽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 경우 이 데이터는 다수색의 목소리가 적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요? 다수색의 목소리에 가중치를 요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안하신 그들의 언어로 리스닝 하자는 제안에 공감합니다. 네.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할 때는 단순 빈도 또 단어나 주제의 단순 빈도가 아니고 각 그룹별로 얼마나 그것이 반복해서 나타난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가 2번 이렇게 강조했다고 해서 2번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그룹에서 또 얼마나 강조했나. 그래서 그룹 단위로 이렇게 프리퀀시를 분석했기 때문에 치우칠 위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그 염려 안 하셔도 될 만큼 그렇게 됐고요. 다만 언어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컬 언어로 각 나라별로 편한 언어로 할 때는 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보완하는 작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은태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예. 지구 전역에서 새로운 우파와 권위주의 권력의 부상이 종교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로잔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문상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아마 그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또는 시진핑 정권도 그렇고 이게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가 부상하고 있고 양극화 냉전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거기에 대한 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 문 박사님 뭐 잠깐 언급해. 예, 제가 그 데이터에서 나온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리스닝 콜에서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있기 전이지만 미국 상황만 해서도 많이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널드 트럼프 시대의 어떤 그 극우파들의 경향에 대해서 보수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동조한 것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또 심지어 그 의견들이 굉장히 harsh하게 나왔어요. 아주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그게 복음주의 길이냐, 그게 복음주의가 그런 목소리랑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의견이 이 참가자들부터 북미에서도 나왔고 또 다른 나라 상황에서도 이제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다른 나라 상황은 기독교 배경이 아닌 가운데 또 극우파의 목소리 또 민족주의와 결합된 목소리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핍박을 염려하고 또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연대해서 대처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우리 시대의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합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한충인 목사님 질문 겸 코멘트가 있는데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철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이제 청년 Z세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의 이제 이슈뿐 아니고 하나의 프로세스상으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2024년 때 혹시 가능하다면은 약간 뭐 유스 서밋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 각국 대표들이 또 별도로 한번 모여서 패러렐로 뭐 토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좀 집약해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뭐 디클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좀 모아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엔이나 이런 세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화두가 이제 이 기후 변화 문제거든요. 아까 이제 환경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언급이 됐는데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고 이거와 총체적인 뭐 우리 선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유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아까 MDG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나왔는데요. 이 SDG 개발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어떤 우리 인간과 또 환경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그 어프로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난민 이슈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그 마이그런트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돼 있고 단순히 이제 피난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슬람 선교나 다양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로 개입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디케이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와 단순히 이제 난민을 어떻게 다루느냐, 난민을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를 넘어서서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정치 상황 이거를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뭐 그런 정부의 형태, 그다음에 내전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중희 목사님 코멘트를 해주신 거죠? 질문 코멘트에 네, 대해서 예, 문 박사님 뭐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는 YLGN이 있으니까 로자나 안에 젊은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으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이 젊은 세대 이슈들을 다루고 그러나 그것이 젊은 세대 주축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또 토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크리에이션 케어 차원에서 로잔에서도 이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그 네트워크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분야 논의가 많이 되었고요. 또 계속해서 다룰 것 같습니다. 로잔 신학이 아마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복음주의적인 시각이면서도 좀 더 홀리스틱한 관점을 가지고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난민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로잔에서 난민에 대한 또 네트워크 있죠. 이슈 네트워크 있으니까 디아스포라 난민에 대한 관심 가지고 또 다뤄야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또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우리가 9월인가요? 데이브 부클래스 한국 국제로잔의 크리에이션 케어 카탈리스트를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성경 대화를 가졌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또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윤성덕 이부의 그 선교사님께서 목사님이신가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그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야 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김경술 SIM 한국 대표께서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 리서치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와 유사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에 대한 리스닝 콜이나 리서치 데이터 그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문 박사님 얘기하신 것은 그러한 것들을 각 나라별로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뭐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 노력을 로잔 차원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 리스닝 팀이 주도적으로 이걸 하게 된다면 한국은 제가 또 콜 리드니까 한국 분들 중심으로 또 한번 리스닝 콜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이것이 꼭 4차 대회 관련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토론을 하고 전략 회의를 하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 박사님이 또 그런 의견을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또 로잔 코리아가 계획을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타이 선교의 현아람 선교사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어로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언어별로 리스닝 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에도 과연 각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는 의견과 이슈를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현장에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보완할 어떤 계획이 있는가. 아마 선교사들의 의견도 한국 선교사들, 우리가 한국 한다고 한다면 한국 선교사들의 의견도
함께 취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는 같습니다. 외부,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로서 현장의 이슈들, 예를 들어서 12개 지역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에서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가, 인사이더의 뷰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더의 뷰들을 나름대로 참고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언어적인 장벽이 이렇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모여도 이렇게 그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영어의 액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도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제 국제적인 활동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더더욱 그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시도를 이렇게 현지어로 각 나라에서 편리한 언어로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꼭 이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채팅방에 올려놓지는 않았지만은 자, 임선아 목사님께서 오늘 소그룹 토의 중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여 공유해 주실 분들은 아래에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주셨고, 김경술 선교사님이 다시 질문하셨네요. 젊은 로잔, 영 로잔의 역할이, 그러니까 YLGN이죠. Younger Leaders Generation의 역할이 현재 청년 세대의 변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전략적 효과적 대처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까 플랫폼 얘기했는데 한국 로잔 위원회가 좀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2016년도 세 번째 국제 YLG Younger Leaders Gathering 모임이 인도네시아 우베야 유니버시티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30명 정도가 참여하면서 한국 로잔위원회 산하의 Younger Leaders Generation이 성립이 되어서 지금 그 지평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이 있고, 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공적 영역에 있는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YLG 쪽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발런티어라든가 또는 다양한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함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선교로 생각하면 젊은 세대 사람들은 현지인이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 사람들은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쌓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함께 이 젊은 세대 이슈를 같이 토의하고 같이 대처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Grace and Mercy Cultural Foundation의 강신익 대표님, 장로님 들어오셨는데, 강신익 장로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늦게 들어오셔서, 늦게 들어오셨나요? 들어와 계셨나요? 제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오늘 제가 처음 참석을 해가지고 네. 조배 7월 우리 문상철 박사님 졸업 편성을 가져가지고 아주 대박이 터졌습니다. 저한테는 귀한 분 알게 되었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예. 또 저희 그 재단에서는 로잔 대회를 아마 본부에서 많이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우리 그 문 박사님하고 전부 같이 갈 때 저도 한번 같이 가가지고 많이 배우고, 최 교수님도 제가 서울신대 쪽으로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해서 앞으로 로잔 대회에 혹시 섬길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도 연결시켜 주시면은 힘 잘한 데까지 열심히 돕도록, 그리고 심부름꾼 열심히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신 장로님하고 2019년도에 국제 로잔의 워크플레이스 포럼에 마닐라에 함께 가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었죠. 이번에 6월 달에 국제 로잔 그 리더십 그 서밋이 열리는데
뉴욕에서 열립니다. 우리 이재용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 문상철 박사님, 강진익 장로님 등등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결과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선아 목사님 다음 순서가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예, 자 그러면 정대서 장로님, 로잔 회계인 정대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5월 선교적 대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어느 한 사람도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음을 열고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멋진 네트워크가 점점 더 형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계의 복음화에 한 발짝 더 전진하는데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플랫폼을 원하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로잔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자원들도 모으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신 문상철 원장님께도 하나님 하늘로서 오는 칭찬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크고 선한 영향력 미치는 귀한 그런 원장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교적 대화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또 대화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로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동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때 이 운동이 정말 이 세대를 움직이는 큰 물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또 한마음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로잔 선교적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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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해외 계신 선교사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